우리가 이렇게까지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이번 대선 토론 일단 해리스가 이긴 것으로 판정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있죠. 과연 투표 결과도 이번 대선 토론 결과로 바뀌게 될까요? 아니면 투표는 그대로일까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TV 토론이 도입된 거 1960년입니다. 이때 정말 표정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왜냐? 이 1960년 미국 최초의 TV 토론을 라디오로 들은 사람은 닉슨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TV로 직접 본 사람은 케네디가 이겼다. 이렇게 한결같이 말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 이 TV에선 얼굴 표정이나 그리고 케네디의 젊음 그리고 패기 같은 게 이 얼굴 표정에서 읽어졌는데 닉슨은 계속 이렇게 코를 훔치거나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면서 뭔가 좀 노쇠하고 그리고 뭔가 좀 약해 보이고 표정이 항상 뭔가 좀 두려워하고 이런 장면들이 TV로 완전히 고스란히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원래 케네디의 지지율이 훨씬 낮았는데 이 TV 토론을 계기로 케네디가 완전히 역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최초의 TV 토론은 결국 라디오보다 TV가 얼마나 더 강력한 힘을 갖는지 그리고 TV에서는 표정이나 아니면 서 있는 자세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투표로 바로바로 연결되는 걸 우리가 확인했던 겁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건요. 1960년에 이 TV 토론이 워낙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 뒤에 이 TV 토론에 좀 자신이 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TV 토론을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서 무려 16년 동안 미국에서 TV 토론이 더 이상 열리지 않았는데 1976년에 가서야 겨우 2차 토론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1976년을 계기로 미국에서 대선 토론이 아예 이 뭔가 원칙처럼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TV 토론이 진짜 막강한 힘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약간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4년 이 부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리고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이럴 때는 사실 TV 토론에서 트럼프와 부시가 졌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바로 CNN 폴리틱스의 기사인데 이 기사 제목을 보면 해리스가 트럼프를 토론에서 이긴 건 맞다. 그런데 이것이 선거에서 이긴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1960년만 해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이 TV 토론이 왜 점점 더 효과가 없어지느냐? 그 이유로 사실 두 가지를 드는데요. 첫 번째는 정치적 양극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퓨 리서치 센터의 연구 보고서인데 1994년까지만 해도 자 보시면 민주당 사람들이나 공화당 사람들의 사이에 간극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2017년 보세요. 트럼프가 당선됐을 그 무렵에 이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가 정말 극단으로 벌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퓨 리서치 센터에서 최근의 데이터를 더 이상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거 훨씬 더 멀어졌을 겁니다. 이런 양극화 때문에 이제 TV 토론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은 겁니다. 왜냐? 이미 지지 후보를 대부분 다 결정해 놨기 때문에 TV 토론을 보면서 바꾸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럼 TV 토론은 어떤 데 영향을 주느냐? 이거 투표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투표장으로 나오도록 하는데 이때는 약간 도움이 된다. 이게 TV 토론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가 이제는 TV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TV 토론이 파워풀하지 않다. 이런 분석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TV 토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느냐? CNN 여론조사를 보면 63%가 해리스의 승리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트럼프는 37%입니다. 이 바이든이 트럼프하고 TV 토론을 했을 때 그때는 어땠냐면 바이든이 잘했다 33%, 트럼프가 잘했다 67%. 근데 이걸 완전히 극적으로 반전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해리스가 훨씬 더 TV 토론을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 베팅 사이트에서도 해리스가 뒤집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이기고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언론만 보신 분들은 베팅 사이트에서 이미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는 사실 모르셨던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근데 베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가 한 3%는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 TV 토론이 끝나니까 이제는 해리스가 상당 부분 앞서 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51대 47.4 해리스가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리스가 판정승을 거뒀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트럼프가 사실은 패배를 자인한 그런 발언들을 자꾸만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 토론 중에 최고였다 이렇게 트럼프가 말했는데 근데 뭐라 그랬냐? 특히 3대 1의 대결이라 그렇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다가 2차 토론을 하는 데 대해서 해리스는 지금 적극적이고 트럼프는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2차 토론이 과연 열릴 것인가? 굉장히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요. 물론 트럼프가 좀 억울한 측면이 있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TV 토론에서 데이비드 뮤어하고 그리고 린지 데이비스가 사실상 트럼프에게만 팩트 체크성 질문을 계속했던 거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아마도 이 진행자들이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들이 남의 집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뮤어가 근거가 없다고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문제는 트럼프가 한 말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공화당이 이거 편파 아니냐 이렇게 지금 현재 지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런 얘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공화당 쪽에서 자꾸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뭐냐? 이 트럼프 쪽에서도 자기들이 졌다는 걸 지금 알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해리스가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는 요인들 첫 번째는 해리스가 함정을 놨는데 트럼프가 계속 함정에 빠졌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기보다는 낙태 등 이 불리한 문제에 계속해서 말려들면서 헤매는 모습이 정말 많이 나왔죠. 특히 해리스가 트럼프의 유세가 너무 지루해서 사람들이 일찍 떠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트럼프가 해리스는 돈을 주고 버스로 사람들을 실어 나른다. 이거는 사실 트럼프가 이 스스로 함정에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약간 말실수 수준으로 좀 불리한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게다가 해리스의 약점은 굉장히 잘 방어가 됐습니다. 물론 해리스가 잘 방어한 측면도 있지만 트럼프가 뭐에 좀 홀렸는지 사실 해리스의 약점을 전혀 파고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아프간 철군,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민 문제, 그리고 난민을 막는 이 국경 수비가 굉장히 허술했던 문제 이런 것들은 해리스의 엄청난 약점인데 이걸 전혀 파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거 해리스의 자신감 있는 태도 이 부분이 가장 컸을지도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리스가 트럼프한테 당신 유세가 너무 재미없어서 사람들이 다 일찍 자리를 뜬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해리스한테 당신은 버스로 내려와서 지금 사람들 동원한 거 아니냐? 돈 주고 버스로 사람들을 동원했다는 그런 얘기를 할 때 해리스 표정 보세요. 야, 가소롭다, 웃기다 이런 표정이잖아요. 정말 자신감 있고 이렇게 일종의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게 정말 시청자들한테 강렬한 이미지를 줬습니다. 그 뒤에 표정들도 보면 계속해서 뭔가 여유 있고 그리고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심지어 턱을 개고 환한 미소를 짓죠. 사실 해리스가 이목구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아주 100% 활용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대선 토론에 앞서서 아주 전문가와 계속 철저하게 이 표정 연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자, 이 때문에 해리스가 이겼다는 얘기를 듣고 있긴 하지만 해리스를 사실상 지지하고 있는 언론사인 CNN조차도 이 TV 토론은 분명히 이겼지만 결과는 모호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죠. 왜 그러냐? 이 토론 승리가 항상 선거 승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경제와 이민 등 주요 이슈에서 트럼프가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결국 이번 토론이 20만 명의 부동층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끝냅니다. 근데 20만 명이라니 미국의 인구가 3억 명이 훨씬 넘는데 20만 명 갖고 미국의 대선이 결정된단 말입니까? 네,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윙 스테이트, 펜실베니아 같은 그런 주죠. 여기에 한 20만 명만 움직여도 앞으로 대통령이 바뀌는 놀라운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V 토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죠.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인데 이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 팔로워만 해도 2억 명이 훨씬 넘고요. 그리고 워낙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테일러 스위프트가 누굴 지지하느냐가 진짜 양쪽에서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트럼프도 테일러 스위프트한테 계속 구애를 했는데 결국 테일러 스위프트가 TV 토론이 끝나자마자 이 해리스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해리스를 찍겠다고 말을 했죠. 근데 이 개인적으로 이 고양이 사진 뭔가 친숙한 이 고양이 사진 타임지의 표지로 실릴 정도였습니다. 자, 이번 대선 토론이 정말 중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해리스가 완전히 압승하는 것처럼 자꾸만 보도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데 사실 해리스가
1.1%, 요게 여러 여론조사를 다 평균을 낸 거거든요. 딱 1.1%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럼 해리스가 이기고 있는 거 아니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같은 날짜, 이 똑같은 날짜 9월 12일 기준으로 바이든이 7.8%를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대선도 승리를 했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2016년에 2.8%포인트를 이 시점에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스는 이 힐러리 클린턴보다 1.7%포인트나 좀 못 미치는 결과를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한테 이겼나요?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리스는 힐러리 클린턴보다도 격차를 벌리지 못했다는 뜻이니까 사실 해리스는 지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의 여론조사를 평균을 내서 미국의 선거인단이 어떻게 되느냐, 이 지도 그래프에서 그걸 보여주는데 트럼프가 281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나오고, 그리고 해리스와 월즈는 257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TV 토론이 있기 직전까지 트럼프가 앞서가고 있었던 겁니다. 지지율은 1.1%포인트 지고 있지만 선거인단 확보 숫자는 해리스보다 좀 더 많았던 거죠. 그리고 이 박빙인 주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펜실베니아 그리고 조지아가 이렇게 공화당으로 빨갛게 칠해져 있지만 박빙입니다. 그런데 파란 쪽, 즉 해리스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곳들도 박빙인 곳이 3곳이나 되거든요. 네바다, 그리고 위스콘신, 미시간, 이런 데들이 이 지도에는 해리스가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사실 이 차이가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숨은 표가 없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죠. 만약에 숨은 표가 있다면 트럼프가 훨씬 더 앞서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리스가 TV 토론 이후에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월가는요, 해리스의 역전을 기정사실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TV 토론이 있기 직전의 주가는 어땠느냐? 트럼프가 대선에 이기는 쪽에 베팅이 사실상 이루어졌습니다. 그 증거로 트럼프 미디어, 이 트루스 소셜, 이 바로 모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주가가 토론 전날에는 10% 넘게 뛰더니 웬걸 토론 끝나고 나니까 10%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가 당선되면 가장 큰 수혜주라고 생각되는 태양광 업체들, 예를 들어서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15%가 올랐거든요. 이걸 볼 때 월가는 해리스가 이번 대선 토론에 이기면서 이게 실제로 투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해리스 트레이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민주당의 상하원의 장악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동안 대선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다 집중되다 보니까 상하원 선거 전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는데, 사실 상하원 선거도 굉장히 중요하죠. 대통령하고 같은 당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의 전국이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지금 현재는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죠. 51석입니다. 공화당이 49석인데, 근데 2024년 선거에서 34석이 선거 대상이거든요. 왜냐? 3분의 1씩 선거하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자, 이 중에 23석이 민주당 의석입니다. 그래서 공화당한테 훨씬 더 유리합니다. 23석이 민주당 의석, 그리고 11석이 공화당인데 이걸 지금 현재 투표를 하는 거니까 이 23석 중에서 2석만 갖고 오면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수 있죠. 근데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몬태나나 오하이오,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공화당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니까 많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공화가 51석 그리고 민주가 49석으로 이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좀 더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435석 가운데 222석을 공화당이 현재 갖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그럼 여론조사 결과 전망이 어떠냐?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공화당이 219석이나 심지어 220석도 있습니다. 그러면 435석 중에서 과반이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상원, 하원 이런 투표 결과를 보면 지금 트럼프가
자기 공화당 지지의 표도 다 갖고 오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또 반대로 트럼프한테 이거 혹시 수은표가 이만큼 있는 거 아니야? 이 상원도 지금 현재 공화당이 이긴다고 나오고 또 하원도 공화당이 이긴다고 나오는데 혹시 트럼프 지지한다고 말을 못해서 수은표가 한 2에서 3%포인트 예전처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추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추석 연휴 기간에 아마도 이제 미국에서 이 대선 토론 이후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대선 결과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 상원 하원을 다 지배할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해리스가 어떤 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하면 상원과 하원을 동시에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걸 슈퍼 트럼프라고 전에 한번 정의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주 큰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증시는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된다 그러면 상하원을 동시에 지배할 수가 없으니까 미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시는 좋아하는 거예요. 왜? 불확실성이 낮아지니까.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거는 거의 100% 슈퍼 트럼프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슈퍼 트럼프라는 용어를 제가 만들어서 쓴 적이 있는데 상원과 하원을 다 지배하는 거 이걸 제가 슈퍼 트럼프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이 경우에 왜 문제가 되느냐?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증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아마도 이 추석 연휴 조금 지나갈 때쯤 그때쯤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대선 토론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 과연 이번 TV 토론과 테일러 스위프트의 지지 선언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이제 곧 숫자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한방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